안과 원장 박효순입니다. 스마일 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수술이 아닙니다. 라식 수술의 단점과 라섹 수술의 단점을 보완한 그런 획기적이고 아주 기발한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수술도 한계는 있습니다. 모든 굴절 이상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클리닉마다 차이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9디옵타 이상의 근시, 4디옵타 이상의 난시, 근시와 난시 도수의 합이 11디옵타가 넘는 경우에는 스마일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시에는 스마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과거 염증이나 각막 외상으로 인한 각막 혼탁에도 스마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시력교정 수술을 원하는 사람 중에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라식이나 라섹으로도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단 라식과 라섹은 스마일하고 틀리게 아까 제가 네 번째 원시는 교정 가능합니다. 라식하고 비교해 봤을 때 라식 수술에서 만들어야 되는 각막 절편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일 수술은요. 따라서 시술 시간이 짧고 일상의 복귀가 바로 됩니다. 실제로 수술한 후에 스마일 라식 수술한 후에 그 다음 날이면 세안 가능, 그리고 또 대중탕에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셔도 되고요. 수면 안대를 하고 주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각막 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라식 수술에서 만들어지는 각막 절편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아무리 오래 가더라도 절대 각막에 아주 단단하게 붙지를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외상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스마일 라식은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외상에 스테빌리티가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없고 그리고 또 각막 혼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라섹보다 훨씬 우위에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스테로이드 안약을 3주에서 4주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해서 좀 걱정을 놓으셔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안내렌즈 삽입술의 최강점은 우선 전방 렌즈나 후방 렌즈 다 전방의 깊이가 깊어야 됩니다. 기준은 3.0mm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막 내피세포 개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기준은 2,300개 이상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각막 내피 질환이 없어야 되고 홍채염과 같은 홍채의 질환이 없어야 되고 홍채 기형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정체, 혼탁 같은 그런 질환이 없어야 되고 수정체 기형이 없어야 됩니다. 먼저 후방 렌즈인 ICL부터 말씀드리면 ICL의 결정적인 단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ICL이 들어가는 후방이라는 공간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정확하게 그 길이를 잴 수 있는 그런 계측기가 없습니다. 즉 사이즈가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 ICL 렌즈의 길이에 비해서 후방이 좁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렌즈가 볼록하게 되겠죠. 이것은 원시화를 유발할 수가 있고 내피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헐거우게 되면 수정체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스 사이징에 대한 그런 ICL의 단점입니다. 두 번째는 후방이라고 하는 공간은 매우 좁기 때문에 ICL이 들어갔을 때 안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초기에는 그 안압 상승의 방지를 위해서 홍채 절제술을 두 곳에 크게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빛 퍼짐에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ICL은 이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였고 렌즈의 중앙 부위에 방수 유출구를 만들므로써 홍채 절제술을 할 필요가 없는 렌즈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완전히 됐습니다. 그 후에 이 ICL 렌즈가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소비됐냐면 1억 개가 훨씬 넘게 소비됐습니다. 아직까지
후방 길이를 잴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1억 개 이상을 함으로써 축적된 그런 데이터로 충분히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RT렌즈는 단점은 수술이 너무 힘들다고 수술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홍채질 제술을 한 군데 해야 된다고 하는 단점이 있죠. 저는 스마일 라식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수술 방법이 간단하고 그 다음에 시력 교정 효과가 좋다 하더라도 렌즈 삽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눈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인베시브한 테크닉입니다. 인베시브한 테크닉은 어떤 수술이든지 간에 안내음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확률은 아주 희박하지만 스마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안 교정 렌즈 삽입술의 안정성과 효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노안 교정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노안이 생기는 이유는 수정체의 조절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병리를 해결하는 방법의 수술 방법이 있고 이 병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렌즈의 광학으로 노안 교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 즉 조절력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바로 샤카 박사가 개발한 공막 확장 밴드 시술법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에는 요즘에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 수술 방법이 개발되고 나서 나중에 집중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 광학에 의해서 렌즈에 의해서 노안 렌즈 삽입을 함으로써 노안을 교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노안 렌즈는 2005년부터 우리 국내에는 활발하게 시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한 400만 명 정도가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7년 동안 400만 명이 수술을 받았다. 이러면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백내장이 없이 노안만 있는 경우 말씀이죠. 그런 경우는 저는 수술 안 합니다. 또 백내장이 없고 난시, 원시, 근시 그리고 노안이 있는 경우에도 저는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노안 교정 렌즈 삽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시력 교정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은 사실은 없습니다. 백내장이 있을 때 백내장으로 인해서 시력 저하가 생활에 불편한가를 먼저 물어봅니다. 그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정도,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커스터마이즈한 수술 시기 결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검사를 해보면 백내장이 몇 단계이고 그 다음에 노안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계에 있다고 해서 이것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수술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단계를 가르쳐주고 환자가 또는 고객이 내가 시력 저하에 따른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수술을 염두에 두시고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역시 백내장 노안 교정 렌즈 삽입술도 역시 눈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는 침습형 수술입니다. 따라서 항상 그러한 수술법은 안내음 유발 확률이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제가 설명드릴 때도 2000분의 1의 발생 확률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부작용은 사실은 뭉덩그려서 빛 퍼짐과 겹쳐 보이는 것에 대한 적응이 안 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은 6개월 정도면 거의 다 무시하게 됩니다. 적응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제 케이스, 제 경우도 뭐 계속적으로 적응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항상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안 하면 정말 큰일이 나는 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술 방법은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프센터의 경우는 진짜 수술 아무리 설명을 드리더라도 수술, 노안, 교정 렌즈 삽입술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죠. 자기가 백내장이나 노안이 생기기 전 젊은 사람의 눈이 되겠다고 하는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